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시장 마감됐네요. 근간에 이제 복귀하는 좀 섹터가 몇 개가 있는데, 일단 2차 전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, 이 복귀라는 게 이제 뭐 주식이 앞으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니라, 이제 꾸준히 보는 거죠. 그죠? 꾸준히 공부해서 이렇게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. 주식을 살 때 오늘 뭐 종목 찾기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. 그죠? 이거 클릭 한 방이면 다 나오죠. 이렇게. 이거 누가 몰라. 그죠? 이런 걸 쫓아가 사려고 하지 말고,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자리들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자리를 깨고 있는지 깨지 않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다가 주식을 잘 면밀히 살펴봅니다.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결과는 굉장히 놀라워요. 예를 들면 자 나의 경제 나의 공부회 같은 데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. 어떤 여기서 공부할 때도 어떤 친구가 떨어진다 모르겠어요. 그럼 미리 알 수 없어요.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. 예, 가끔 이제 후원편 가족부터 공부할 때도 제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보내야 돼 있다고 항상 알려드리고 내가 내 종목을 고르는데 본인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런데 매일 공부해야지만이 좋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월봉 바닥주는 절대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.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늘 꾸준히 공부하던 친구인데 이게 좀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한 20% 떴고 자 유진록도 마찬가지죠. 계속해서 공부하면 이렇게 신규로 들어갈 자리를 잘 보여요. 특히 며칠 전에 제가 유진로봇이 또르륵이 생겼다고 그랬죠. 이게 3일간. 이게 3일간 또르륵 떨어지는 이 흑산봉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해요. 어라 흑산봉이면 큰일 난 거 아니야?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개인들 일종의 그 속임수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면 자리를 믿으면 되죠. 그냥 21선 만큼 매수 타이밍 그러고 매수 그러고 오늘도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. 즉 2차 전지나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산미반도체 이런 걸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친구들이 뭐 앞으로 더 어딜 간다 올라간다?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삼성전자가 15만 전자를 갈지 20만 전자를 갈지 우린 모르지만 일단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는 걸 매일 체크해야죠. 내가 지금 수익권에 있으면 버틸 건가 또는 신규로 들어갈 거면 어디서 들어갈 건가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주식이죠. 즉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라는 거예요. 이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가끔 봤지 내가 올라간 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이렇게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지. 실제로 우리 공부하는 종목들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좋아요. 강한 애들 굉장히 강하고 새롭게 또 뛰어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어쨌건 지금 공부하는 종목들 중에 보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왜 이게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는 애들, 특히 이제 11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동평 이격이 붙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. 이거 이제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제 기조를 보여주는 건데, 이럴 때 보통 11선 같은 자리를 잘 안 깨요. 여기 이제 삼성전자도 정확하게 오늘 11선 찍고 좀 이쁘게 이렇게 돌아나간 상황이 되고,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. 그죠? 이렇게 11선을 찍고 좀 잘 돌아나가는 이런 상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제가 한미반도체를 얼마 전에 올려놨거든요. 일반 영상에서도 올려놨고, 뭐 나의 경제 공부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얼마 전에 이렇게 한미반도체를 따로 올려놨어요. 이게 정확하게 언제였냐면 1월 10일입니다. 그러니까 이날이 되겠죠. 그죠? 이날 이렇게 음봉 떨어졌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미반도체를 걱정하거나 그러길래 사실 한미반도체 첫 번째 매수 타임이 여기였었어요. 이런 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할 자리가 있고 원래 더 오래전에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데였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5개월선 안 깨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잖아요. 장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잠깐 조정 거쳤다가 60선 뚫었다. 좋은 자리가 되죠. 이거 우리 나의 경제 공부에 다 있어요. 왜 공부하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. 자, 그런데 이날이죠, 이날. 이 양봉 떴을 때 이렇게 여기서 11선을 깨면 안 되는데 다음날 지켜주고 양봉이 떴죠. 그러면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그런 걸 맞추려고 하지 마요. 그건 모르는 거예요. 단지 본인이 한미반도체가 11선을 깼을 때 손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. 이런 데서는 별로 손절의 의미가 없어요. 이 바닥권에서는. 뭐 잘 들고 가면 되지. 그런데 문제는 여긴 아니라는 거예요. 물리면 안 된다는 거죠. 월봉 고점에 물려가다 중장기 할 거야. 이건 말이 안 돼요. 바닥에 물렸을 때, 이렇게 고영테크처럼 월봉 바닥에 있었을 때, 물리 버티면 되지. 바닥이니까. 잘 날아가잖아요. 그죠? 뭐 유진노브 이렇게 월봉 바닥에 있었을 때. 가만히 있으면 돼요. 그냥. 계속 날아가죠. 그런데 절대 월봉 고점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켜줄 자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.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느냐.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간 자리가 어제가 됐었고 11선 깨면 난 손절할 거야. 이게 다예요.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. 지금도 누군가가 신규로 들어간다면 딱 11선 기준으로 내가 손절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. 중장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 수익권에 있을 때부터 중장기지 손실권에 있을 때는 안 그렇죠. 그죠?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. 그러니까 중장기를 가져갈 때는 내가 수익권에 있을 때 특히 월봉 바닥이 아니라 고점일 때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한미반도체가 오늘 뛴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 뉴스일 뿐이니까 사실 저는 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. 항상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
자리가 좋아야 그 뛰는 그 뉴스에 맞게 나옵니다. 사실 오늘 SK하이닉스의 그 납품권이 있었어요. 장비 공급권이 있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최고 자랑하는 건 TC본더죠. 그죠? TC본더라는 게 이제 HBM 그 메모리 이 장치를 여기에 보면 이게 층층이 싸거든요. 이 D램을 HBM이. 그러면 이 TC본더라는 게 이 칩들을 열과 압력으로 정확히 붙여주는 장비예요. 이거를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잘합니다.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주가가 좋아지죠. 당연히 반도체 좋아지고 HBM 수요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TC본더가 더 활용도가 높겠죠. 쓰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주가 강해지는 거예요. 근데 이번 SK하이닉스의 HBM 최종 TC본더 장비 공급을 계약을 했습니다. 이게 오늘자 나온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좀 뛴 거예요. 자, 계약 금액이 96억 원인데 사실은 한미반도체 매출 규모에 비하면 96억은 굉장히 작아요. 이게 연매출 대비 1%밖에 안 되거든요. 한 2% 좀 안 되겠다. 그래도 1% 후반이니까.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그동안 약간 좀 SK하이닉스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. 이게 단기 수주가 아니라 관계 변화. 드디어 SK하이닉스와 우리가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. 이렇게 좀 갈등 봉합이 될 수 있다. 좀 이런 얘기가 듭니다. 예전에 한미반도체하고 이쪽 일을 또 하는 그 친구가 이제 하나세미텍인데 TC본더 쪽이 예전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 TC본더를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세미텍 양쪽에 발주하면서 약간 좀 사이가 좀 이렇게 어색해졌다고 그래야 되나? 뭐 그랬는가 봐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그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하고 다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쪽에 좀 다시 한번 관계 개선이 되고 하이닉스가 좀 좋잖아요. 그죠?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쪽 관련해서 한미반도체도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떴다고 보시면 돼요. 단 이거는 뉴스잖아요. 그죠? 그리고 특히나 월봉 H가 좀 바닥권이 아니잖아요. 이런 데가 이게 3번 차트거든요.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홀딩 하시는 분이라면 11선 정도만 안 깨면 사실 20선까지 밀 일이 없고 내가 신규로 들어갔다. 그럼 어제가 제일 좋았고 오늘 아까 보니까 7% 뛰었거든요. 그럼 지금부터 11선 깨지 않는 홀딩이 되겠죠. 대신 이거 깼을 때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. 내가 이따 다시 20선까지 밀렸을 때 여기가 매물대거든요. 이 모든 손실을 감당하고 버틸 건지 다시 이럴 때 이렇게 바닥까지 찍었을 때 5개선까지 찍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결정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제가 항상 가족분들한테 신진 당부드리는 거는 바닥에서 이렇게 3번 차트 만들어줄 때 이런 데 지선이 있는데 여긴 없거든요. 월봉에서. 이런 데 물려버릇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. 새롭게 내가 어디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본인만의 손절 라인, 본인만의 지지선이 있어야 돼요. 난 여기를 깨면 손절하겠어. 그죠? 대신에 깨지 않으면 나는 그냥 쭉 들고 가겠어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수익권에 있을 때 쭉 끌고 가는 거지. 손실권에 있어가지고 이거 손절 쳐야 되나? 이라고 있으면 안 돼요. 예를 들면 2차 전지 다 바닥권에 있잖아요. 뭐 더 떨어지면 사면 되죠. 뭐. 그런데 2차 전지가 다시 또 이런 데 있었을 때 물리면 피곤해지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여기서 난 중장기 할 거야.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. 예전에 막 이런 데 중장기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죠? 바닥권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. 바닥권.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뭐 간다 올라간다? 저는 모른다니까요. 20만 원을 갔지. 제가 예전에 이 친구 목표를 20만 원 잡았거든요. 찍고는 왔어요, 일단. 뭐 앞으로 30만 원을 갈지는 모르겠어. 단 중요한 거는 일단 월봉의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리지 않고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딱 11선 근처, 그리고 이 근처에서는 게임을 손절하겠다. 이런 어떤 본인만의 확고한 좀 투자 전략이 있어야 돼. 주식은 절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이 대응의 전략,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 줄 건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. 바닥에서야 잘 모아가면 되는데 월봉 고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어쨌건 우리 공부한 종목들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특히 뉴로메카, 뭐 구형테크, 특히 요새 자동차 섹터 좋죠. 자동차 섹터 쪽도 가족분들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나의 경제에 공부할 게 다 있어요. 반드시 공부하시고 여기 보면 자동차 그룹 쪽 굉장히 수상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공부하셔서 제가 수익에 대한 장담, 확답 이런 건 못 드려요.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수익,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합니다. 좋은 밤, 좋은 저녁 되세요. 고맙습니다.